네, 시장 전략과 그리고 종목 발굴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뛰는 증권가의 런닝맨 모셔봤습니다. 상상인증권 김장렬 상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그동안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최근 단기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인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최근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상당히 좀 어떤 분기점에 온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어제 조정을 받고 오늘 이제 약간 반등은 생각하는데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는 올라가는 상승 모멘텀을 찾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 전체 장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변수를 몇 가지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잖아요. 네. 근데 일단 백신을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사이에 70% 맞으면은 마켓은 오픈하는 거니까 위드 코로나 주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제 관련돼 있고요. 반대되는 것이 그래서 백신이 오픈되면은 경제 오픈하고 그러면은 인플레가 계속 유지되면은 테이퍼링 되지 않느냐. 테이퍼링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반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테이퍼링이 내년도 금리 인상을 빨리 촉진한다. 실제 금리 인상 액션으로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위드 코로나건 테이퍼링은 대충 다 반영됐다. 예. 그래서 긍정적이든 나쁘든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은 반전 모멘텀을 하는 개런티되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쁜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 와중에 미국이건 중국이건 각자의 이유 때문에 각종 규제가 들어가죠. 어떤 인더스트리 규제가 들어가고 하다못해 전기도 많이 쓰지 마라. 중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나오고 미국도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한테 재고 현황 다 내놔라. 그만큼 병목 현상이 심하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노이즈이고 업체들한테 위축을 돼요. 업체 위축이라는 거는 이맘때 10월 달, 11월 달쯤 내년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세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들이 그러면 업체들이 내년도 계획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운데 어떤 걸 믿고 내년도 애널리스트 내년도 추정을 갖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맘때 있어야 될 내년도 그림을 자신할 수 없다. 따라서 올해 어닝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지 그렇지. 내년 기준으로 내년에 성장이 되니까 PER이 내려가니까 싸다. 이런 것을 잡아 당기기에는 시간이 좀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거죠. 보통은 이때부터 그렇게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코로나하고 테이퍼링 반영됐지만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다음에 원자재 올라가니까 산업체 기업들이 내년 투자 계획이라고 자신 있게 못하기 때문에 사업계 불투명하다. 그러면 캐탈리스트는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업체들이 좋은 캐탈리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내년은 잘 몰라도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있다. 투자 발표를 하는 업체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게 뭐죠? SK하고 예를 들어서 포드하고 10조 정도의 투자를 했잖아요. 그건 2025년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딱 보이죠. 그러면 지금은 전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갖고 전기차가 가든 어쩌고 이런 건 필요 없고 우리 목표는 2023년 4년도니까 SK이노베이션 투자에서 관련되는 푸드체인은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그림에 자신 있게 투자하는 기업을 빼놓고는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10월 단기적으로 네네. 10월에 코스피의 지수 때, 예. 그다음에 올 하반기까지 코스피의 지수 때, 내년 상반기 그렇죠. 아니면 3월 1분기 지수 때는 어느 정도 한번 보시는지. 예, 10월 달은 3,000 안 빠지면 다행인데 안 빠질 것 같고요. 예. 3,200, 300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없다고 보면 되고요. 후세가 3,000 이상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은행주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주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는 그냥 멈출 거고요. 은행주는 가장 좋은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식이 혼자 10%, 15%씩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직 규제가 좀 맞았으니까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역시 바등바등 할 것이고. 2차 전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2차 전지 한바탕 먼저 선행을 했잖아요. 네. 약간 기간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치 작전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정체가 맞다. 전체 코스피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럼 지수만 보더라도 이제 크게 상승하진 않을 건데 그러면 트레이딩 접근을 네,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2차 전지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가는 종목들이 가다가 순환매가 돌다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리비안 이슈가 뜨면서 이게 좀 파생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도 예. 들어요. 근데 네네. 계속 2차 전지가 갈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옮겨갈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5년 투자할 수 있으면 2차 전지가 맞습니다. 네. 마치 5년, 10년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면 맞듯이 큰 흐름은 2차 전지가 맞아요. 왜 2차 전지 맞다는 거는 사실은 전기차인데 자율주행차까지 겹친 전기차 시대가 한 5년, 10년에 도래한다는 큰 그림에서 가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테슬라만 가나요? 그 포드도 경쟁하고 삼성, 현대차도 경쟁하니까 그 푸체인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앞다 있다보다는 2차 전지가 앞서 있으니까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다음에 SDI인데 그 주식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각종 장비 업체들이랑 소재 업체들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철저히 말씀드린 것은 어느 날 뉴스 발생돼 가지고 한 5% 10% 올랐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요. 수그러들 때, 그리고 엊그저께처럼 빠질 때 사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과연 진짜 마음에서 모든 투자가들이 10명 중에서 8명이 2023년을 진짜 목표로 가느냐, 그렇게 안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가가 흔들려 10% 빠지면 또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주식의 유동성이 흔들릴 때는 그런 주식도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은 장기적으로 본다. 1년 이상 본다면은 역시 2차 전지가 아직은 더 룸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얼마 전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그 내구성, 그러니까 이게 힘을 가지고 있느냐. 네네. 거기에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돈을 맡겨놓은 애탁금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 지금 한 60조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68조 68조 정도. 네네. 예.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경기가 불안할 때 좀 뭐라 그럴까요? 빼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주위 사람들 물어보면 돼요. 예,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하겠습니까? 다만 68조가 올라온 것이 최근 뭐 10년 사이에 이렇게 꾸준히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 2, 3년 사이에 30조 이하로 했다 갑자기 올라간 거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덕분이라 보시면 되고, 저금리 덕분이고, 부동산 가니까 갈 데 없으니까 더 오고, 저금리고 가니까 없으니까 온 거거든요. 젊은이들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게 단기적이라고 보질 않는데 빨리 가파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이 물긴 사람이 있어요. 삼성전자 투자 많이 하셨죠? 현대차 투자하셨죠? 연초에 다 물렸죠. 그럼 다 물렸는데 기관 투자가 더 쏟아부을 돈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 그 개인 투자가들이라든지 하여튼 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그 위탁 자금이나 돈을 안 빼야 되는 거거든요. 더 늘어나면 좋은데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눈치 보다가 조금 빠지는 사람이 있겠죠. 68조, 60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68조 10% 빠지면 60조잖아요. 10% 정도 빠지면 충격이 있습니다, 시장에. 웬만한 주식들은 다 충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유지되니까 아까 말한 3,000원 지지될 거라는 거에 가장 큰 거는 그런 유동성이 금방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주위 친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특히 상반기에 돈 많이 투자한 사람들, 물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죠. 그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그래서 10명에서 1명 빠지면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연말 연초에 조금 수그러졌을 때 오히려 수급은 그때부터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60조 후반대인데 60조 10% 빠지느냐가 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지는 그 사람들도 개인 투자가 하는 거니까. 외국인이 더 들어올까요? 외국인은 아까 말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비저빌리티가 보일 때까지는 투자를 매시브하게 안 할 거거든요. 그건 언제 할 것이냐?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3월쯤 할 거예요. 그런 결정은. 그래서 그때까지는 국내 자금끼리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샀던 이제 개인 투자자, 특히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그래도 계속 좀 가져갈 수 있다. 좀 박스권 장세는. 삼성전자가 조정 받았는데, 네. 최근에 그 8월달에 뭐 외국인 증권에서 뭐 윈터 이즈 카밍 했잖아요. 네. 윈터는 항상 오는데 그렇게 춥지 않은데 너무 호들갑스럽게 했지만, 그래서 또 외국인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더 이상 외국인이 빼지를 못할 거예요. 기관들이나 여기서 많이 빠지거나 실제 네. 4사분기 들어가서 반도체 가격이 5% 빠진다 그랬는데 한 15%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진 않을 거예요, 수급적으로. 근데 캐탈리스트는 없는 거지.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얘기해도, 어저께도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얘기했는데 실적은 관계없어요. 엄청 좋았는데 4분기의 가이던스 조금 낮추니까 후다닥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많이 봤는데 주가는 안 빠질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거 역시 한 2, 3개월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우리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상고하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의 변동성을 겪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포트폴리오 전략상에서 그렇다 그러면 뭐 배터리주도 말씀하셨고 금융주도 말씀하셨는데,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래서 조금 덜 고민스럽다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섹터가? 사실은 제가 오늘 가져온 그 내용이 지난 주말 제 머릿속에서 돌아서 월요일 날 아침 모닝 미팅, 우리가 이제 리포트 발간을 할 때 이제 발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아침 9시 이제 발간해.
고사에 3일 지났잖아요. 네네. 예, 그 고사에 이미 반영돼 있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미 뭐 월요일 아침 나와서 얘기했으면 그래 했으면 모르겠는데 3일 지났으니까 뭐 주가 다 오르고 그런 소리 안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금융주죠. 금리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금리 한 두 번 올리고 나면 이것도 다 갈 거예요. 그래서 금리 2번 올릴 때까지는 가는 건데 2번 올릴 때까지 목표 그 뭐지? 상승 여력을 30% 이렇게 잡을 수는 없고요. 장이 그런데 혼자 어떻게 가요? 한 15% 잡으시고 가시면 금융주는 좋고요. 에너지죠. 근데 결국에는 유가 올라가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IT군 뭐군 간에 소재 일부주 아주 셀렉티브하게 종목수는 작게 이렇게 하고 그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투자가들이라든지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은 개별적으로 성장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뭐 저기 SK 이노베이션 투자한다 그러면 그 후추에서 남들이 안 본 중에서 2, 3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데 주가는 이미 30% 빠져가고 아무도 안 본다 그런 주식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을 발굴하면은 괜찮죠. 이런 정도가 아마 최대한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종목으로 따지면 뭐 은행주 많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하나금융도 있는데 뭐 어느 주식을 얼마만큼 할지는 제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렇게까지 말씀 못하지만 거기서 뭐 5% 이상 빠지면 주가가 하루가 아니고 빠지면 버리고 상승되는 종목을 타시는 게 맞다고 보고 OCI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 입장에서 사는 건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 SOE 현대엘렉트릭 그 미국에서 이제는 그 인프라 투자하면은 전력 수요 있으니까 괜찮고 하나마이크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는 거는 명명백과하니까 하나마이크론 같은 건 없어야 돼. 이런 정도로 아마 종목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엄청난 기대는 조금 잦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3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네네. 괜찮습니까? 3분기 실적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포함해서 10월 이제 한 달 석 주 남았죠. 네. 10월 말쯤 10월 8일에 이제 삼성전자 그때 실적 나오고 이제 컨퍼런스 콜이 중요한데 네. 그것보다도 10월 말쯤 나오는데 실적은 아무 임팩트가 없을 겁니다. 다른코 얘기되는데 특히 하여튼은 기관 투자건 지금쯤 다 아는데 아무 임팩트 없고요. 여기 나와서 얘기할 땐 진짜 임팩트 없고요. 이번은 더 임팩트가 없죠. 어저께 마이크론 이미 발표했잖아요. 네. 삼성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이미 그 5, 6, 7, 8월 달 걸로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5, 6, 7, 8월 달 실적을 엊그저께 발표한 마이크론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9, 10, 11월 달에 대한 가이던스 이미 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가 그 가이던스와 다른 가이던스를 한 달 뒤에 발표한다면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임팩트는 없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와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이던스는 어떻게 보세요? 가이던스는 아마 너무나 평범한 가이던스일 거예요. 전망은 장기적으로는 좋고 다만 공급자 병목 현상으로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재고도 별로 없고 제품 잘 만들어놨는데 PC나 휴대폰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매니팩처러들이 다른 부품이 없어서 너네 그 메모리 반도체 지금 구매 안 할래? 좀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반도체 가격 내고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죠. 그래서 가이던스도 이미 삼성 하이닉스의 가이던스 중에서 마이크론이나 다른 경쟁사에서 나온 거 말고 순수하게 삼성전자 가이던스는 뭐냐? 파운드리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거고 하이닉스는 없어요.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시장의 임팩트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10월까지는 별로 없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김장일 러닝밴 말씀을 쭉 듣고 보면 말씀에 일관성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코스피가 3,000에서 3,200대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뚜렷한 가이던스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끌고 가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종목이 크게 나서지는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스몰캡 쪽에서 배터리나 이런 관련된 쪽에서 조금의 어떤 반등을 주는 느낌은 있는데 이거를 멀리 보실 거냐 단기적으로 보실 거냐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내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이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비저빌리티에 대한 자신감을 세우는 거 한국의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좀 뭐랄까 심리가 억제된 그다음에 삼성하이닉스도 비저빌리티가 연말 연초에 반도체가 빠진다고 이제 99% 알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빠지는지 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좀 더 확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비저빌리티가 모든 사람이 아는 시기가 3월 달일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 1월 달쯤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는 올 1월 달에 흥분했던 거하고 반대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는 현금을 준비하셨다가 연말연초에 빠질 때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뭐 그 전체 전략을 뭐 퀀티파이해서 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내년도에 그 EPS 성장률이 일반적인 성장이 한 3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커트가 될 거예요. 그럼 반 커트한다 치면 15%거든요. 15%면 얼마냐면 그게 맞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한 11배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년에 15% 이상 성장하면 10배 정도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래서 더 빠지면 3,000원 정도에서 2,900 되면은 매우 좋고 안 빠지고 내년 1월 달 되면은 그러면 10% 15% 업사이드 가지고 접근하면 돼요. 맥스 15%면 3,000에서 15% 얼마죠? 3,450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3,000원, 3,200 봤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갖는 거지만 지금 봤을 때 그거의 목표는 3,500을 이상 부르는 건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희망은 있지만. 크게 보면 2,900 정도면은 한번 들어가 볼 걸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고 3,500이 넘을 때는 한번 매도를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3,500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3,500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시네요. 오늘 말씀 아주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